북한 엘리트층의 체제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감소 추세였던 일반 주민들의 탈북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년 만에 열릴 7차 당 대회를 한 달여 정도 앞두고 북한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북한 당 대회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6년 만에 당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 당 대회가 하는 의미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당 대회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이도 36년 동안 못 열었던 것을 자기 아들인 김정은이가 지금 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5월 7일이니까 사실상 며칠 안 남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 대회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 대회는 소위 말하는 북한 노동당의 최고 공식 결정기구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 그러니까 당중앙검사위원회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당의 재정이라든지 격리 그것을 관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가 지난 수년 동안 했던 것을 사업을 총화하는 것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당 규약, 당 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의 그 정책이라고 할까요? 당의 그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의 총비서를 추대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을 선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봐야죠. 권력 구조가 뭐 좀 전면적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당의 정책이 바뀌는 거고요. 강령 자체도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권력 구조도 바뀌는 거고요.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번에 36년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폭이 좀 대단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도 못했던 걸 아들 김정은이 집권 5년 차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노동당 당대회는 노동당 규약상에 5년마다 개최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아버지인 김정일이가 1980년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잖아요.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를 하면 여태껏 우리 당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김정일이 있을 동안에 잘했습니다 보고할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성군 정치보다는 선당, 원래 당을 좀 중시하는 그런 정치를 몇 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못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김정은이가 2012년도 4월 11일 날 제4차 당대표자회, 그러니까 당대회를 줄여서 하는 것을 당대표자회라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노동당 제1서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자기는 당대회를 통해서 떳떳하게 최고 총비서가 되고 또 이런 정상적인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른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그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헌법에서 삭제가 됐었는데 이 최근에 공식 석상에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998년도에 북한에서 헌법을 개정을 했죠. 그 헌법 개정된 이름이 이제 김일성 헌법인데요.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공산주의를 빼내고 성군 사상과 주체 사상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일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갔다가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순서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주의도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무슨 공산주의냐. 그래서 공산주의 빼자고 그래서 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최근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계속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자신들이 이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그 단어 그 자체에 좀 집착하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산주의를 당 강령 속에 또 나중에는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헌법은 바꿀 수 있는 거지 여기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서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을 바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주 더 폭탄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동당 자체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은 해요. 이건 아주 이제 대폭적인 이제 건데 네. 과연 그렇게 갈 것인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노동당에서 아예 공산당으로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이 이 7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김정은 스스로가 지금 3년 반 이상 이렇게 집권을 해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오로지 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핵경제 병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핵경제 병진 정책을 계속해 나갈 건지 제가 볼 때는 이제 핵은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말하는 사상 강국도 이루었고 군사 강국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경제 강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봐야죠. 또한 네. 만일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핵 폐기에 대한 또는 핵 동결에 대한 육자회담에 복귀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두 가지 차원을 조금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당 대회가 끝나고 뭔가 후유증을 겪지 않을까 그만큼 착취가 지금 심한 상황이니까요. 이런 얘기도 착취는 있거든요. 아주 심하죠. 예.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몇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마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요. 거기에서는 도대체 이 당대회를 어떻게 치룰 건가, 그리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노선을 우리가 지향할 것이며 어떤 강령을 내놓을 건가, 그런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주민들을 이제 동원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 70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혹사시키고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큰 대회를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그 돈을 거두들이기 위해서 지금 뭐 북한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북한을 벗어난 외국에 주재하는 주재원들한테 지금 충성 자금을 할당할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그들을 착취해 내고 있죠. 오히려 국가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후유증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당 대회의 그 후유증보다는 더 큰 것이 제가 볼 때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의한 후유증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5월 7일 날 당 대회 때 김정은이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정말 지금과 다른 그 방향을 내놓을지, 그렇다면 현재처럼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라고 할지,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받아야 될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엄청나게 달리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대북 제재다 이 노력 동원까지 지금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고위층의 지금 탈북 사실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일반 주민들은 사실 감소세였거든요. 그런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엊그제 며칠 전이죠. 우리 그 중국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그 종업원들 13명이 이제 탈북을 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탈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북한의 그 지금 총정찰국의 대자, 우리로 얘기하면 대령과 장군 사이에 있는 계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도 탈북을 했고 또 북한 외교관들이 이제 탈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점점 이제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탈북자들하고 최근에 탈북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전에 탈북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한만 국경선에 연해 있는 한경 남북도, 뭐 자강도, 양강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탈북을 했고 북한의 노동당원이기보다는 일반, 우리로 말로 하면 서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탈북을 했고 어떤 그 자유에 대한 이상, 뭐 우리 한국에 대한 이상, 자기 자녀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그런 것보다는 우선 먹고 살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탈북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탈북은 당, 정, 군에서 지금 탈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북한의 중산층 이상이고 북한의 당원이고 또 북한 전국적인 차원에서 탈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엘리트들의 균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아마 당정군의 탈북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균열 현상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집단 탈북한 종 후보들의 동료들이 또 지금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가 귀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이 이제 같은 유경 식당에 있었던 네.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싸움도 일어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13분은 이제 13명은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5명은 남았는데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5명이 한국형을 원하는지 또는 우리 한국에서 정부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외교 또는 대사관에서 영사관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의 어디에서 그냥 어느 누구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도 어차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처벌에 위험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들은 네. 합법적인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외교의 그 엄밀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데도 아마 중국 정부의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약간 몰랐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몰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요. 또 설령 또 몰랐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탈북자들하고 지금 중국 내에 우리 북한 식당에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탈북자들은 여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식당에 있는 우리 그 북한 식당에 있는 우리 종업원들은 중국에서 발급해준 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유효 여권 뭐 5년짜리도 주어질 수 있는 거고 10년짜리도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여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디로 가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네. 중국 내에 여기서 저쪽으로 가도 관계없는 거고 내가 중국 내에서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라오스로 여행을 가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이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북자하고는 다른 신분이고 정확하게 그들은 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통제할 어떤 수단도 없었다. 그 말은 저는 맞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마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이게 탈북하는 것이라고 알고 통제하려고 하면 중국과 같은 사회가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탈북 루트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북한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일단 먼저 대응 나온 것은 북한의 식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30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고 우리 동남아에서 많이 있는데 일단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접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130개 식당에서 한 1,000만 불 정도 돈 버는 것이 그게 이제 외화벌이가 일단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접게 되면 그 종업으로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북한으로 송환을 시킬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그 북중 국경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탈북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일수 교수와 함께 북한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